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직접 녹화를 해서 동영상을 올리기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사무실에서 중요한 날이 있을 때마다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 같이 좀 보시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봐드렸던 그런 종목들 흐름이라든지,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종목들 흐름,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동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개인들이 좀 많이 샀죠? 개인들이 좀 양시장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은 좀 거래소를 좀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매수를 좀 유지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도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좀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좀 양시장에서 기관은 양쪽에서 좀 매도를 한 모습이고요. 좀 투신이랑 연기금 중심으로 한 좀 매도가 많이 나온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다시 좀 늘기 시작했죠. 일단 시장이 좀 최근에 좀 조정받고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으로 갔던 자금들도 좀 돌아오는 모습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탁금이 최근에 좀씩 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68조 4,15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당히 좀 많이 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소폭 조정을 받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소폭 올라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는 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막판에 들어서 좀 바이오 일부 종목들하고 좀 IT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또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시장이 좀 반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양 시장에서 좀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큰 그림에서 놓고 본다면 좀 대형주 약세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이든 거래소 쪽이든 간에 소재 섹터주들이 초강세 흐름, 오늘 K 뉴딜 관련한 투자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고, 또 특히 이제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10조 투자, 그 중에서 6조는 배터리 소재 쪽에다 좀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2차전지 소재라는 소재는 다 많이 급등을 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가 수요일 날마다 방송을 하는데 다 대부분이 2차전지 섹터주들이 그날마다 좀 더 많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좀 2차전지를 더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해당 날 계속적으로 좀 2차전지 소재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소재 쪽에 좀 집중하는 흐름을 좀 말씀해 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의 수급 주체가 연기금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시장 수급을 좀 따르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좀 봐드렸던 종목들도 이번 주에 좀 시세가 좀 많이 난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면에 약간 좀 빠지고 조정을 이어가는 종목들도 몇 개 좀 보이기는 했는데요. 이따 그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가 연준의 일단 파월 의장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좀 시장이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넘어서면서 다시 또 소비주들, 내수 컨택트주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 주어야지만 소비주들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줍줍 얘기하다가도 괜히 주웠나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저도 일단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빠졌을 때 조금씩 분할을 해서 매수에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일단 백신이 다시 또 이제 맞기 시작하죠. 7월을 하고 8월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맞게 된다라면은 백신에 이제 계속적인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도권 외의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또 2단계로 올리고, 수도권은 4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치가 1,600명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보신다라면은 이제 많이 검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여의도 일대에 좀 집단 감염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코엑스 쪽도 좀 많이 있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무슨 특정한 시설, 종교시설이라든지 뭐 요양시설 이런 쪽에서 좀 집단 감염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이제 또래 감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대별로 그러니까 모임, 소규모 모임에서 이제 감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2주 동안 빨리 끊어주기 때문에 일단 서서히 조금씩 감소하는 효과가 다음 주쯤이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심리적으로 좀 타격을 받으면서 하락한 소비주들 중에서는 뭐 좋은 종목들은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 내수 소비주, 뭐 컨택트 소비주 쪽에서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성장주 섹터 내에서 출중한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는 뭐 오늘간만 따진다라면 뭐 2차전지 소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들하고 낙폭과대한 IT 소부장 섹터 내에서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로 좀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안 받는 뭐 엔터주들 뭐 이런 쪽에서의 좀 시세 흐름도 지금 뭐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면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 뭐 원자재 관련주들이 강해서 우리도 좀 그렇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좀 전혀 다른 행보를 좀 보여줬죠. 최근에는 뭐 정치 관련, 좀 정책 관련 그런 랠리가 좀 나타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개별적인 흐름들도 시장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만은 좀 마이웨이 나의 뭐 정도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좀 그대로 좀 따라가 주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주에는 계속 좀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뭐 약간 실적에 입각한 흐름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이슈에 좀 다시 상당히 좀 민감해지는 흐름 뭐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컨센보다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죠. CPI 같은 경우가 물가지수죠. 그는 물가지수 같은 경우가 강하게 좀 나오면서 다시 또 이제 테이퍼링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좀 이어지면서 다시 또 미 국채 금리가 움직이다 보니 시장이 다시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미국 시장에서 좀 나타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런 부분들은 좀 일정 부분 좀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확실한 실적이 뒷받침된 또 확실한 수급이 뒷받침된 뭐 그런 종목들 위주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연기금이 연기금 아니면 뭐 외국인이 꽉 잡고 이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또 초대형주 좀 소외 현상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파업은 뭐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자동차 섹터주들도 좀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그 대부분의 좀 대형주 섹터주들의 좀 쉬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종목별 장세, 뭐 섹터별 빠른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들이 시장에서 좀 주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대응은 꾸준히 좀 이번 주까지 좀 이어가 나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확실히 실적이 되는 특히 또 소재 쪽들이 최근에 좀 발군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여러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난번에도 소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장비주, 뭐 부품주들 이런 쪽들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결국은 뭐 시장이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해당 섹터주들의 실적에서 좀 답이 나오겠고 뭐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테이퍼링이 좀 더 가까워 왔다. 그다음에 뭐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또 뭐 가치주 이런 쪽으로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다시 선순환 그러니까 돌고 도는 흐름이죠. 이런 쪽으로 다시 또 돌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시장의 돈풀기 뭐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중국도 최근에 이제 위안화 지준율을 좀 내리면서 금리 인상 효과 같은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계속적으로 이제 좀 경기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부도날 수 있는 위험성들, 뭐 최근에 뭐 칭화 유니그룹 뭐 흐름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왜냐면 채권 만기 같은 경우 좀 많이 중국 시장 돌아오는 것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돈풀기에 나서면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최근에 좀 영향을 주면서 시장이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다시 또 국내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런 순환적인 흐름이 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시장이 궁극적으로 뭐 이렇게 강력하게 뭐 안 좋아지는 흐름 이런 흐름들보다는 좀 서서히 좀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섹터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뭐 하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 좀 하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시장은 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종목별로만 정말 개구리 뛰듯이 뭐 팔딱팔딱, 그다음에 두더지게 하듯이 뭐 급등락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좀 투자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시장의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또 종목을 잘 선택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계속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는 현상들, 뭐 그다음에 연기금의 수급이 쏠려 있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에 좀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뭐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지 않을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없었으면 상당히 좀 슬픈 그런 하루였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막판에 오면서 IT 일부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IT 소부장 섹터 내에서, 그다음에 좀 바이오 섹터 일부 조금 회복하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좀 강했는데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중소형주 이런 순환매적인 측면과 이제 소부장 섹터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흐름이 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피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좀 더러운 종목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살짝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뭐 내일 모레 정도는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 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차트를 보면서 공부와 함께 대응 전략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좀 오늘 좀 시장에서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 뭐 일단 지금 쭉 보시면은 뭐 약간 어떤 모습들이냐 하면은 뭐 중심적으로 다 2차전지 좀 소재주들이 좀 많이 있었죠. 2차전지 소재주들이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DBHD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까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었지만 오후장에 조금 매물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한생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 방송 출연해서 아마 차트 보면서 메디톡스랑 좀 비교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좋겠다, 가격대 바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지지부진하더니 어제 오늘 이렇게 급등하면서 순식간에 30% 이상의 시세를 좀 강하게 줬던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흐름에서 뭐 현대리바트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좀 말씀드리고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수급에서는 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아이마켓 코리아도 좀 매각 관련 이슈가 있었죠. 인터파크 그 부분 때문에 좀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이제 뭐 화학을 비롯해서 기계, 뭐 중공업체들,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 다 뭐 어떻게 말한다면 수소를 다 할 수 있고 2차 전지를 다 할 수 있고 친환경 그런 관련된 산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 쪽 이제 같이 협업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랑 그런 뉴스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BTS 인기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강세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좀 보합에서 끝났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이제 새롭게 수소 관련된 산업 이런 쪽을 좀 진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제 오늘 좀 장 초반까지 강하게 좀 이어졌다가 내려온 모습인데요. 수급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롯데 정밀화학도 예전에 좀 말씀드린 대로 뭐 가성소다 쪽들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해성 DS 같은 경우도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도 고점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차량용 반도체 쪽 이런 쪽이랑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녹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급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뭐 음료 시장이 여름이 초강세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있다라고 하니까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 올려가면서 많이 빠진 뭐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넷마블도 뭐 게임주들 중에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반대로 뭐 NC소프트는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넷마블 같은 경우도 뭐 자회사라든지 지분 투자한 회사들에 대한 최근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바닥권을 좀 형성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뭐 하나기술이나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좀 장비 쪽인데 최근에 뭐 장비 중에서는 뭐 가장 잘 올라오는 건 뭐 신흥 SEC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유일 에너테크도 좀 그때 말씀드리고 많이 올랐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에서 오늘은 살짝 조정입니다만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반도체는 이제 비메모리 쪽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뭐 최근에 테스나 이제 후공정 쪽에서 본다라면 이제 테스트 업체인데 테스나나 뭐 유닛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엊그저께 ISC라든지 그 다음에 뭐 LB세미콘도 좀 바닥을 잡아가고 어버브 반도체도 좀 최근에 올라와서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 특징주 중에서는 뭐 휴젤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각 관련주들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휴젤도 좀 흐름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메디톡스는 좀 어제부터 약간 루머인지 진짜인지 좀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메디톡스랑 이제 에브비랑 뭐 약간 계약이 뭐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회사 측에 뭐 주담을랑 뭐 통화했다라고 이제 뭐 글을 올린 사람들 보면은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 자체가 좀 그동안 좀 과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격 조정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조정을 잘 받으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최근에 좀 원전 관련주도 오늘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뭐 그 외에 뭐 최근에 좀 원전 관련주들 좀 많이 올랐죠. 정치적인 흐름에서도 마찬가지가 됐겠고, 뭐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좀 원전들이 좀 몇 개씩 더 가동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두산중공업도 흐름이 좀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두산도 좀 많이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LG전자나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먼저 좀 시세를 내고 지금 쉬는 모습이죠. 최근에 좀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LG전자 뭐 조정의 이유는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폭염이 온다고 하니까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한 15만원대로 내려오면은 다시 좀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금융주들도 좀 오른 다음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금리의 변화를 좀 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포스코도 한 35만원대는 좀 넘어가 줘야지만 좀 모양새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좀 후판과 관련되어 있는 뭐 동국제강, 뭐 동부제철 마찬가지인데요. 뭐 조선사들이 최근에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도 실적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2분기는 어차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조선주들은 수주를 받고 나면 돈 들어오는 거는 최소 2년 뭐 이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받아도 당장 돌아오는 실적이 없어서 조선주들이 최근에 조금 힘이 부족한 상태고, 또 이제 후판 가격을 상당히 좀 많이 올리면서 조선사들 같은 경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돌아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동부제철들도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결제 관련해서 이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6만원 그때 말씀드리고 6만원 강하게 넘어갔었다가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연기금의 매수세는 계속 빠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역시 좀 코로나가 좀 강하게 늘어나면서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약간 좀 움찔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요새 뭐 메타버스가 상당히 좀 강세죠. 정치인들도 이제 메타버스 이용하는 부분들 이제 나타나고 있고, 뭐 재택근무하면서 뭐 회의하면서 일단 메타버스 관련한 기대감이 계속 좀 커지면서 최근에 뭐 자이언트 스텝 상당히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알트라도 좀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초반 이후보다는 좀 밀렸습니다만은 뭐 같은 비슷한 개념의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 삼성물산이 좀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지난번에 한 14만원대 좀 강하게 넘어갔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오늘 어제 보니까 조금 약간 양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모습들도, 그다음에 이제 S1 같은 경우도 이제 무인 경비 시스템 뭐 이런 쪽들인데요.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는데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좋은 편이라서 이따 한번 차트 보면서 살펴볼 예정이고, SDI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셀 중에서는 이제 SDI를 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SDI 그 위에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서 시세가 좀 강하게 나 있는 상태인데요. 76만원 정도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73만원 좀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SDI도 일단 뭐 증설과 관련된 이슈 계속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SDI도 계속 좀 보유하신 분들은 73만원 이탈 안 하면
가져가실 좀 필요가 있겠고, 코스맥스도 유일하게 최근에 소비주 중에서 강한 모습이죠.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후에도 좀 흐름이 계속 좋은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가 좀 소비주 중에서 좀 주도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뭐 의류 관련주들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더라고요. 뭐 한세실업도 그렇고, 뭐 영업무역도 그렇고, 뭐 필라홀딩스도 그렇고요. 좀 조정이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소비주들도 좀 먼저 올라가서 좀 시세를 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이제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도 뭐 차트랑 뭐 여러 가지 수급면에서 좀 봐드렸었는데요. 움직임은 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본다라면 소재 쪽에서 보시면 이제 덕산, 네오룩스 등도 최근에 추세 있고, 뭐 이녹스 첨단도 마찬가지. 시세를 좀 먼저 낸 것들은 조금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기는 해요. 최근에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등락 이후 조정받고 다시 오늘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LX 세미콘이 아마 실리콘웍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G들 보시면은 솔리드가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들도 이제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코로나가 좀 줄어들어야지만 5G도 좀 움직임이 좀 생기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좀 차트를 봐가면서 좀 몇 개 봐드릴게요. 그때 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좀 본다라면은 이제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네, 신흥 SEC 한번 차트 볼게요. 지금 그때 이 말씀 드릴 때 여기 저항대를 계속 이제 터치하기 때문에 돌파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동안 좀 수급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 뭐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고 연기금 수급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여기 저항대 보시면 이제 55,000원대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69,000원까지 갔었죠. 그러면 55,000원에서 69,000원이면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보신다라면 지금 거래까지 실리는 모습에서 확실히 이제 거래, 수급 이런 부분들을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의미 있는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면 좀 시세가 날 것으로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가격대 지금 보시면 55,000원대죠. 강하게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최근에 뭐 출중한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추세는 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적어도 뭐 한 아주 짧게 보면은 한 65,000원 정도가 좀 지선이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낮춰서 봐드린다라면은 적어도 한 54,000원? 아니죠, 죄송해요. 64,000원. 네. 요 정도를 깨지 않는다라면은 추세는 좀 유지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 타고 오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계속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일선의 지지, 여기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추세는 유지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21선이랑 좀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 21선이 가파르게 좀 따라오는 동안 좀 옆으로 지나면서 일단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시세를 크게 낸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오기를 기다릴 것이냐, 요 싸움인데요. 일단 거래가 붙었고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전반의 흐름이랑 좀 비슷하게 다른 종목들이랑 보시면서 이 종목을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뭐 시세는 일단 강하게 났고 다시 좀 뭐랄까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조정을 좀 받으면서 20에서 올라오는 걸 기다릴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한 1,500원 정도 빠졌죠. 네, 그 부분 감안한다라면 오늘 고점이 앞으로도 조금 저항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추세 자체는 뭐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상단이 좀 막혀 있었습니다만은 이 상단을 좀 뚫으면서 시세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최대 지지선은 오늘의 상단 정도, 오늘이 아니죠, 과거의 상단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또 상단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깨면 계속 버틸 거야 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최근에 좀 빠른 순환매를 좀 이해하시고, 사실 LG가 뭐 계속 투자한다라는 얘기, 이런 부분들이랑 뭐 테슬라 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주도적으로 좀 나서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라면은 큰 거래가 실려 있는 이상 일단 지금 5일선 깨지 않는 서준에서는 신흥 SEC는 뭐 보유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서 이격이 벌어진다라면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조정을 활용해서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대주전자하고 나노신소재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은 지금
여기 저항대 뚫었죠. 아까 신흥 SEC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 한 54,000원 정도의 저항대를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도 추세를 더 강화시킬 수가 있겠다. 사실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이게 박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점이 올라오는 박스인데 이 박스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들에서 뚫리게 되면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뚫은 거잖아요. 이 박스 이 길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보시면은 뭐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길이 같아요. 요런 부분들이 뚫리고 나면은 한 요 횡보 내지는 박스권 구간만큼 더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상승 여력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여기서 에너지가 좀 응축된 상태에서 뚫었기 때문에 더 탄력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항상 뭐 이 종목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일단 뭐 거래가 오늘 엄청나게 실렸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은 한 55,000원 정도를 단기 지지선으로 좀 설정하시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수급을 좀 한번 본다라면은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사준 상태. 뭐 연기금은 뭐 계속 매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수급적으로 이제 좀 뭐랄까요, 강한 매수는 아니지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금융투자 쪽에서 조금 매도가 좀 나온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공매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공매도가 이틀 동안 좀 많이 늘었네요. 뭐 딱 봐도 그냥 뭐 그럼 금융투자가 공매도를 했겠구나라고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매도가 들어갔고, 공매도 평균가 보신다라면 55,000원, 52,000원. 대체로 뭐 평균으로 본다면 5만 한 3,500원 요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57,000원대니까 손실이 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손실이 났다라는 점 공매도 하신 분들이 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횡보 구간 때 박스권 때 탈출했기 때문에 아까 신흥 SEC랑 비슷하게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한 이제 앞으로는 한 5만원 정도가 강력한 좀 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전 고점 때 뚫었기 때문에 5만 3, 4천원대 부분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정이 들어오면 한 5만 3, 4천원대를 좀 접근하는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뭐 LNF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 요새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양극재 중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초공격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이도 마찬가지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 속에서 여기서 일단은 좀 뚫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전 고점 3만원이 뚫리고 나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20% 이상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코스모 신소재도 네, 오늘 뭐 일단 고점이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요 부분 거래량도 대량으로 실렸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상으로는 한 35,000원 정도, 네, 이 부분이 좀 코스모 신소재의 강한 네, 지지 라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흐름 이렇게 좀 보기 위해서 만들어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아주 앞으로 길게 보면 요 가격이겠지만 지금 추세선에서는 3만원이 마지노선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시세가 좀 강하게 나고 있다라는 점. 코스모 화학도 코스모 신소재 모회사죠. 요새 조금 시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전해질 자회사를 흡수합병 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짚어드린 것 같은데요. 그 종목도 조금 추세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 매도는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종목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확실히 2차전지 소재 쪽에 좀 집중한 기업들이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좀 이평선들이 좀 많이 풀어졌죠. 이평선들이 이렇게 몰려있지 못하고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이 확 풀어지고 나면은 더 올라갈 때마다 조정의 압박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한두 번 정도 더 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2차전지 소재주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발산의 효과, 특히 이제 뭐 첨보도 이제 증설 효과,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이제 LNF도 이제 증설 이런 얘기, 그다음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도 증설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캐퍼를 이제 늘려가지고서 앞으로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예전에 일진머티리얼즈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멀티플 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좀 조정이 좀 오래 이어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2차전지 소재주들이 고점 뚫고 급등한 종목들은 뭐 2, 3일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래가 좀 많이 실린 종목들은 그 장대 양봉의 한 중간 정도 단기적으로 계속 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발산 효과이기 때문에 이평선에서 저 멀어지는 상승이 나오면 다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이평선 쪽으로 좀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슈팅이 나왔고 이제 다시 발산을 하면서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항상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이평선들이 뭉쳐있는 구간들, 이런 부분들이 항상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여기서도 네, 이렇게 뭉쳐있으면서 가기 시작하고 또 뭉치고 나서 가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뭉치면서 가고 또 풀려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트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DB할텍도 지난번에 봐드린 종목인데 한번 볼게요. DB할텍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을 좀 한번 보면 최근에 연기금이 꾸준히 좀 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어제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좀 매도해서 좀 차익 실현을 일부 했다라는 점, 이제 투신권에서 꾸준히 좀 사고 있다라는 점, 수급 쪽에서는 뭐 기관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뭐 주요 저항대를 이제 뚫어낸 모습이죠. 그래서 DB할텍 같은 경우도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한 6만 한 5, 6천 원, 오늘 뭐 6만 6천 원까지 갔다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다시 계속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는 요 가격 되겠습니다. 6만 한 8천 원 정도 되겠네요. 거기가 만약에 나는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은 그 정도를 한번 매도 가격으로 잡아보겠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뭐 이 가격은 뭐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저항대, 그 다음에 여기 음봉 크게 나온 날, 이날의 좀 저항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000원 부근을 좀 강한 저항대 계속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다만 뭐 단기 추세는 보시다시피 이제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저점을 기반으로 해서 단기 지지선 만들어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DB할텍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계속 이제 뭐 8인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유효한 종목이고, 뭐 최근에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누구한테 뭐 투자를 받네, 뭐 매물로 나왔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좀 돌고 있는데요. 확인은 좀 안 됐습니다. 그냥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거래도 좀 붙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 사실 뭐 여기서 거래 많이 붙었었죠. 여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만 68,000원에 있는 강력한 매물대만 일단 좀 주의해서 좀 보신다라면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지금 상태로라면은 뭐 시장이 강하게 붕괴되지만 않는다라면은 좀 긍정적으로 가겠고, 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한 68,000원 부근에서 뭐 만약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온다라면은 한번 단기로 매도했다가 조정을 좀 활용해 보는 전략, 이런 부분들로 향후에 좀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한샘이죠. 제가 한샘을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죠. 메디톡스랑 좀 비교하면서 향후에 좀 길게 본다라면은 좋지 않겠냐, 뭐 상당히 좀 바닥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 부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고, 뭐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상당히 좀 과거와 비교하면은 너무 바닥이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좀 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적어도 한 15만원까지는 가겠다,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 같긴 해요. 여기 저항대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냥 한 방에 다 와버렸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여기가 지금 좀 저항대인데요. 지금 15만원 정도가 저항대인데요. 여기 돌파되면은 뭐 여기 한 18만원 정도, 여기가 단기 매도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최대주주의 지분이 매각이 됐죠. 그 부분을 좀 감안으로 해서 오늘 좀 시장에서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역시 일단 매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경영 승계가 좀 어려운 상태 속에서 매각을 조금 단행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한샘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뭐 원자재들이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마진 압박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뭐 한샘에서 하는 한샘 리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그런 매각 이슈가 터지면서 강하게 올랐던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뭐 일단 여기서 시그널이 나왔죠. 가만히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짠 하고서 어제 오르더라고요. 저도 그때 좀 말씀드리고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어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좀 거래가 좀 터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다른 가구주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한샘만 좀 강하게 올라와서 뭘까 그랬었는데 결국은 여기 고점을 갭으로 다 넘어버렸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사실 저는 좀 갭을 메운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라 뭐 지금을 좀 뭐라고 할지는 지금의 현상을 근데 뭐 나중에 뭐 시간이 좀 이게 왜 안 찍어지죠?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건데 이게 보시면 종목이 장중에 좀 많이 밀렸었죠. 근데 여기가 고점대였었습니다. 이 고점대를 이번에 갭으로 뚫었는데 여기가 시가잖아요. 시가 나왔다가 고점 찍었다가 아니죠. 시가 나왔다가 장중에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분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분 차트인데 보신다라면은 네, 초반에 잠깐만요. 좀 더 봐야 되겠네요. 5분 차트로 볼게요. 네, 갭 상승했다가 내려왔다가 꾸준히 올라간 상태죠. 그러니까 일단 갭은 만들어 놓고 유지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갭 상승을 해 놓고 뭐 직전 여기 고점대에서 지지 반등을 받으면서 다시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가격 자체도 좀 많이 올랐고 제가 예전에 설정을 해드렸었던 뭐 어느 정도 올 수 있다라는 가격대까지 오늘 왔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좀 시장에서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되는데요. 뭐 오늘 찍었던 고점 특히 뭐 15만원대 강하게 돌파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한 18만원 정도까지 좀 목표를 세워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물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기폭제가 돼서 강하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는 좀 매물 나오는 것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연기금도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 투신 다 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오늘 40만 주나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55만 주 다 받았기 때문에 요 응집력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좀 봐야 되겠는데 결국은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지금의 급등은 차익 실현에 좀 빌림이 좀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좀 볼게요. 다시 관심 종목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참 롯데케미칼도 좀 바닥이 좀 잡혀가는 모습인데 롯데케미칼도 화학주들이 좀 실적이 안 좋잖아요. 순수화학주들이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뭐 연기금이 조금 팔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강하게 팔았던 부분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은 외국인이 좀 한 3일 연속 좀 받아주는 모습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좀 수소 쪽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 뭐 차트만 본다라면은 뭐 상당히 좀 조정 많이 받았죠. 이렇게 쭉 보신다라면은 고점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여기 쓰리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저항대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일단 보시다시피 이 저항대는 여기 보시면 최고점.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 매매가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고점이 있었으니 내가 이렇게 다음번에 올라왔을 때는 그 구간에 가면 매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보신다라면은 사실은 쉽죠. 그런데다가 또 여기서 뭐 업황 피크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저항 지지선대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지지선대 여기도 다 보시면 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내려오다가 반등하다가 실패를 해서 저항대가 된 가격대인데요. 그래서 쭉 빠졌었지만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여기를 또 뚫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지하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번 하락에서도 여기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 롯데케미칼 보유하신 분들은 26만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생각하시는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깨지면 또 추가 하락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1선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61선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저항대는
지지선에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추세 흐름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만원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의 고점 보시면 27만 4천원이죠. 그 가격대를 어떻게 현명하게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향후의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항대도 눈으로 딱 보이는 저항대였었죠.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보시면 지지받고 반등하다 21선 맞고 뚝 떨어지면서 다시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21선 맞고 또 떨어지고, 올라와서 21선 맞고 또 떨어지고. 근데 이번에 21선 뚫었잖아요. 하지만 21선이 아직까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하고 있는 21선을 좀 돌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나드는 흐름이 조금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 만약에 이제 밟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61선 가면 또 이제 맞고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대치, 새로운 산업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업황 때문에 좀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지난 하락으로 좀 주가에 많이 녹아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뭐 다른 흐름을 좀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은 좀 향후에 주가에서 수급의 변화에서 조금 찾아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톡스 이거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죠.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많이 좀 올랐다가 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급락, 뭐 1단, 2단, 3단 하락까지 나오면은 큰 그림에서는 거의 마지막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보시면 1단 반등, 2단 반등, 3단 하락, 반등,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좀 실려 있는 모습. 여기 거래량 많이 실린 거는 작년에 코로나 때 투매성 매도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지금 보시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저항대, 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처음에 메디톡스 이렇게 여기쯤에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메디톡스 7, 8만 원대에서부터 좀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 여기 저항대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메디톡스도 25만 원 부분이 좀 강한 저항대로 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보시면 어제 아까 루머 얘기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좀 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아직까지 좀 21선이 상향으로 빳빳하게 살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선을 계속 못 넘죠. 이게 바로 5일선입니다. 5일선이 여기서 꺾인 상태인데, 꺾여 있는 5일선에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5일선을 뛰어넘어야지만 시장이 변하겠죠. 이 종목은. 그래서 이 5일선을 강하게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기 23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23만원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실려준다라면은 다시 좀 추세를 타고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면 오늘 저점이 21만 6천원. 제가 생각하는 뭐 어느 정도 강력한 지지대는 한 21만 2, 3천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향후에 좀 21만 3천원 뭐 이 정도 계속 좀 잘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 분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돌았던 루머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항상 잘 가던 종목들은 좀 이격 줄이고 다시 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좀 지치면 안 되고, 사실은 이 종목은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네, 뭐 이틀 동안 조금 연기금이 팔았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오늘 좀 다시 받아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개인도 오늘 일부 좀 손절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메디톡스는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종목, 제가 이걸 안 치려고 여기다 다 관심 종목을 넣어놨거든요. 치게 되면 좀 약간 화면이 좀 흔들릴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종목 위주로 다시 뭐 봐드려야지만 조금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그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바로 강하게 올라갔었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지금 보시면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저항대가 받고 있죠. 또 올라가도 여기가 저항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지선은 뭐 이 정도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놓고 본다라면은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다시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사람들이 좀 밖으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카드 결제도 못하고 뭐 지금 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긁어야지 뭐 어느 정도 서비스 수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적에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은 그래도 연기금이 계속 끈을 놓지 않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연기금 수급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흐름상으로는 지금 계속 박스죠. 좁은 박스. 네, 이렇게 좁은 박스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더 좁은 박스로 만들어 드린다라면은 여기 한 57,000원에서 한 59,500원. 네, 이 사이에 아주 좁은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박스를 탈출하면서 거래량이 붙을 때, 그럴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 올라가도 여기 61,000원 이 부분에서 좀 막히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강력하게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일단 사이버 결제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당히 좀 지금 지루한 구간에 있다. 갈 듯한데 안 가고 계속 지켜보면 제자리에 있고, 네, 그런 흐름이라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혹시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좁은 박스 한 57,000원 여기를 좀 거래량 실리면서 강하게 하향으로 이탈된다라면은 약간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상향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려면은 58,000원대 이상 강하게 좀 안착시켜놓고 움직여야지만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나올 때 시세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은 양봉보다는 음봉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양봉 나오고 음봉, 양봉 나오고 음봉 이렇긴 한데 이 양봉 테두리 안에서만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57,000원, 여기 상단 쪽에서는 한 59,000원대 요 양봉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위쪽이면 더 좋고 아래쪽이면 손절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일단은 좀 이해하시고 기술적 분석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고요. 뭐 지난번에 한번 도전 비주얼도 봐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도전 비주얼도 뭐 괜찮았다라고 그때 좀 말씀드렸죠.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지금 보시면 연기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도 요번 장이 조금 흔들림도 있었고 안 좋았지만 제가 그때 수급적으로 좋은 종목들, 연기금 종목들, 차트적으로 괜찮은 종목들 좀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도전 비주얼도 좀 강하게 올라간 이후에 일정 부분 여기 95,000원 부분이 좀 막혀 있긴 합니다만은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 추세상 92,000원 정도 강력하게 잘 지지해 준다라면은 최근에 실린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우상향 흐름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한 10만원 정도가 좀 저항대인데 거기까지를 1차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목표를 삼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여기 10만원을 넘어가야지만 도전 비전도 새로운 그림이 생길 수가 있다. 이 저항대는 일단 염두에 두는 단기 트레이딩이다.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좀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만원을 뚫어도 여기 보시면은 12만원에 또 다시 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항대 좀 염두에 두시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는 또 지지대가 되겠죠. 그래서 8만원은 좀 강한 저항 지지대, 10만원은 중간선에 있는 좀 저항대, 12만원 부분은 뭐 아주 강한 과거 고점 저항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탈 여부에 따라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봐드려야 될 종목 중에서 뭐 SDI는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뭐 73만원 안깨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보는 종목 중에서 이제 S1 하나만 더 볼게요. S1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세콤 뭐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무인 경비라든지 첨단 시설을 이용한 경비, 최근에 계속 좀 인력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뭐 이것도 정말 갖고 있으면 되게 지루한 종목일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좀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중간 네, 저항대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그럼 항상 올라오면은 11만원 오면 팔아야 되겠구나, 그죠? 그리고서 뭐 요 정도 85,000원 정도가 지지선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아직 뭐 85,000원 가지도 못했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을 하면서 가격대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지선을 놓고 본다라면은 약 한 79,000원 정도 최대 지지선 내지 마지노선이라고 추세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여기 요 부분 한 9만원이죠. 9만원을 좀 강하게 넘어가면은 다시 또 한 9만 5, 6천원 부분까지 좀 상승 시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구나라고 추세의 움직임을 좀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놓고 좀 봐드렸고요. 일단 뭐 단기 추세를 좀 보신다라면은 아까 볼 때랑은 조금 다르죠. 여기 박스 흐름이긴 한데 지금 약간 좁은
저항대 박스 상단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85,000원 넘어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단기적으로 9만원이 걸리겠네? 그럼 뭐 9만원에 매도했다가 다시 그 다음에 85,000원 지지하면 다시 재매수 이런 생각 뭐 아주 단순하게 뭐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수급 놓고 보면은 역시 연기금이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반으로 이 종목을 한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투신과 보험권도 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어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바닥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관심 종목에다 놓고 챙겨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뭐 봐드려야 될 종목들, 뭐 2차전지 소재주들이라든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봐드렸던 종목들을 좀 봐드렸었는데요. 뭐 큰 종목들 보시면 이제 네이버도 그 전에 제가 방송 나가서 말씀드렸죠. 41만원대만 들어오면 계속 매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40만원 이미 뚫은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조정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도 붙고 있죠. 카카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싸 보인다라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도 지금 44만 4천원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추세 계속 좀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가파른 모습이지만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는 뭐 한 42만원 정도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고 보유하시고요. 40만원 정도 이제 마지노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41만원 아래권에서는 계속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계속 단기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계속 매수 기회를 줬었습니다. 여기가 다 기회였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가는 흐름, 고점 여기서 돌파됐죠. 돌파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직전 고점에서 좀 지지를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고점에서 여기 지지 받고 다시 대반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강화시킬 수도 있겠다. 21선이 잘 따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21선 부근이 한 41만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어제 장대 양봉의 중심 허리선인 43만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좀 중심선이다. 그래서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43만원 정도 계속 유지해 주어야지만 추세를 더 강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추세라면은 계속 조금씩 더 갈 수 있겠고요. 뭐 나스닥에 있는 비슷한 기업들이랑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뭐 밤중이라고 하기 그렇죠.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의 비슷한 섹터주들의 흐름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렇게 좀 보여주시면 답이 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팜도 그때 한번 봐드렸었는데 역시 계속 바닥권에서의 흐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년 보호해소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구간이라고 SK 바이오팜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수급을 좀 봐줘드린다면 기관 쉬지 않고 계속 사고 있죠. 특히 연기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는 공매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외국인 매도는 이제 보호에서 풀린 부분에 대한 매도가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죠. 사모펀드로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에 이번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매출화될 수 있는 기대감, 실적이 조금 찍힐 수 있는 기대감, 뭐 예전에 뭐 뇌전증 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유럽 쪽에서의 매출 요번에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뭐 나타나면서 실적의 전환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은 뭐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이렇게 갭이 있는 부분이죠. 이 갭을 메우기 위한 흐름이 좀 진행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저항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죠. 14만 5천원 부분이 좀 최대 저항대입니다. 갭만 딱 메꾸고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갭 메우는 데까지만 가도 한 10% 이상은 나오겠죠.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릴 때는 12만원대였었는데 일단은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도 또 갭이 하나 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모든 갭은 다 메꿔준다고 얘기했더니 뭐 댓글이 좀 막 뭐라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갭 이론을 좀 믿는 사람이고요. 이 갭도 분명히 메꾸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한 16만원대 후반까지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상에서는 12만 5천원 강력한 지지선으로 12만 5천원 안 깬다라면은 유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만 5천원 안 깨는 조정이라면 또 기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12만 5천원 안 깨는 수준에서 연기금의 매도 없이 흔들림이 나온다라면은 역시 또 그것도 기회로 활용해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14만 5천원, 중기적으로는 16만원대 후반까지 목표 주가 설정해서 움직이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상당히 좀 소외되었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없으면은 아 이게 무슨 상승인가. 그 다음에 뭐 대형주 있으시면 왜 내 것만이 안 가지? 뭐 이런 흐름들. 바이오 있어도 아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면 좋은 종목들을 잡을 수 있고요. 수급 분석을 철저히 하시면은 계속적으로 내 종목을 팔아야 될지 더 사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딱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좀 힘드신 하루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뭐 자체적으로 3200선 지난번에 살짝 깼다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지수가 3200선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종목 상승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비싼 종목들보다는 싸 보이는 종목들 쪽으로 뭐 시선이 돌아가는 것도 인지상정입니다만은 또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도 섹터를 가지고 또 많이 빠졌지만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을 사 들어가면서 모아가는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향후의 시장을 계속 좀 대응하는 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뭐 7월 중순 지나면서 8월로 좀 넘어가면 또 휴가 시즌입니다. 뭐 마음대로 휴가를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좀 여름에 뭐 시장에서 뭐 썸머랠리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좀 랠리가 좀 많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뭐 큰 그림에서는 좀 지루한 장세, 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종목 장세 이렇게 흐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종목들은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지금 이제 또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을 찾으려면 결국은 뭐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그다음에 뭐 하반기에도 업황이 계속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을 때 계속 시장이 좀 찾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좀 선정을 해드리고 좀 말씀 좀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 좀 참고해서 시장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제가 도움이 아니라 뭐 망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뭐 차트 분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분들 뭐 그냥 차트만 덜렁덜렁 봐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차트를 보기 이전에 저도 나름대로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그 기업의 업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실적이라든지 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뭐 설렁설렁 이 종목을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일이 이제 목요일이죠. 벌써 또 한 주가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서 녹화를 떠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